과로사 방지 대책 요구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일주일째 파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월이었죠.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 기구를 통해서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는 하지 않는다. 이거 제외하고 근무 시간은 주당 6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고요. 지금 택배 노동자들 파업 진행 상황, 쟁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뭐 대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두 번째 사회적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늘 저희 KBS 앞에 여의도 광장, 네. 공원, 네. 여기서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 지금 밤샘 노숙 투쟁하고 있어요. 소리도 계속 들리기도 하고. 여의도 주변이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 느낌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네. 택배 노조가 엿새 전 2차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니까 파업에 들어갔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상경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원 4천여 명이 여의도 공원에서 상경 투쟁을 했고요. 근데 어제 집회를 하면 보통 이제 해산을 했다 다시 모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하고 노숙 투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의도 공원에 있어요. 공원 안에 텐트도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노숙 투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국회로 진출하는데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KBS 앞에 그 경찰 차량들 있잖아요. 버스. 네. 여의도 공원을 거의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10여 년 전부터 많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처럼 여기가 안 왔었는데 또다시 와서 저도 깜짝 놀라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도 사실 좀 강경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집회 주최자하고 참가자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네. 16명으로 수사 전담팀까지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에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집시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집회 주최자를 찾아서 검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지난해 과로사로 이제 인한 그 택배 노동자들의 실태 상황들이 많이 보도가 됐고 우리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까지야? 막 놀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택배는 우리한테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에서 합의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조 주장도 요약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1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네. 이겁니다. 합의가 됐으면 그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합의라는 게요. 네. 참 이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요. 네. 합의는 그냥 합의인 거잖아요. 지키지 않아도 어겨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그때는 정부 측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용자 측, 노동자 측 다 같이 모여서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때는. 예, 합의는 봤는데 허점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합의했을 때에는 합의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시간 노동, 과로사의 원인이 된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가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그 금지했어요. 합의문에. 이 택배 노조에서도 막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네. 근데 택배사들이 바로 그냥 분류 작업에 투입을 안 하게 될 경우에 택배 기사를 그러면 자동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상당 부분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경과 규정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전문 인력이라도 그 분류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이걸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합의문 안에도 CJ 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 롯데 택배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의 별도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분류 인력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당신들이 좀 도와줘. 그럼 우리가 인건비 줄게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럼 언제 투입할 거야? 언제까지 다 끝낼 거야? 네. 이게 명문화되지 않았어요. 투입하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 택배 기사 왜 지금 지금도 분류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택배 노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택배 회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린 다 약속 지켰다. 다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속 다 지킨 거다 우리는. 회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노조 측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택배 노조가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2일과 3일 1,1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85%가량이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분류 인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서 분류 작업을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 6개월 동안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러니까 4,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한 6,000명 정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만약에 택배 회사 쪽에서 약속 지켰다고 하면 네. 그것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전체 택배 분류 인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손을 떼는 시점에 대한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자동화 설비 문제라든가 택배 시장 구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택배 요금 인상 문제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다시 합의합시다. 이렇게 된 거니까 택배 회사 쪽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더 합의 안 하고 우리도 뭐 사정이 이렇게 안 좋으니 택배 기사가 좀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택배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는 거는 글쎄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택배가 엄청나게 커다란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택배 노동자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비 인상하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인상을 좀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일부 3월에 인상한 곳이 있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인상분도 택배 기사한테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게 택배 노조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택배 수수료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택배 기사 노동 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설비 자동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택배 회사들이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비하고 택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네. 여기까지는 합의문에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또 반면에 택배 기사의 작업 시간 제한과 그에 따른 물량 조정을 하게 되면 택배 기사 수입이 줄어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 감소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1차 사회적 합의 당시에 국토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택배비하고 택배 요금 인상과 같은 거래 구조와 자동화 설비 투자 같은 산업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연구 작업 결과가 이게 산업연구원에 맡겼던 건데 이게 지난 10일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노조가 더 반발하는 거예요. 왜요? 택배 노조에 따르면 2차 사회적 합의안 초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니까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중에 150원은 분류 작업 투입 비용에 사용하고 20원은 사회보험료. 네.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과로사 문제 나왔을 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긴 하지만 대리점 압박으로 제외 신청을 내가지고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문제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보험료를 아예 택배 수수료 안에 넣어버리자. 수수료 안에 그러니까 넣어버리자. 요금 인상분에 넣어버리자. 예. 그러면은 산재보험이나 각종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 택배 기사들의 수입 보전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는 계약서상 특수고용직 노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임금 노동자들과 달리 기본금이 없고 건당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노동 시간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택배 기사 수입도 함께 줄어들겠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회적 합의문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택배 기사는 택배 요금을 일부 올리거나 네. 택배사가 쇼핑몰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거래구조 개선 방안으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2차 사회적 합의문 초안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조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택배 노조에 따르면
월 평균 매출이 한 500만 원 가량이 된다 그래요. 네. 평균 건당 수수료가 750원짜리인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에 260개 이상이요. 예, 260개 이상 배송을 한다고 하면은 주당 한 80시간 정도는 일해야 돼요. 근데 지금 60시간으로 제한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60시간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10% 이상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매출 500만 원이라고 하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매출이 월급이 아니잖아요. 월급이 아니에요. 네. 이건 자동차 할부금, 뭐 기름값도 다 들어가야 되고.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다. 이렇게 노조 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로사 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일까지 좀 하게 됐는데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물량을 줄여버려서 수입까지 줄인다고 하는 건 좀 어떨까요? 이게 문제가 국민들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게 가죠. 그럼 이 국토부가 이거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네,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건 내부 검토 중이다 이겁니다. 2차 합의문 초안에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건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분류 작업 시간을 제외하고도 한 주 60시간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수입이 일률적으로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국토부 입장에서 자영업자인데 우리가 노동자처럼 임금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개입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조정이라든가 원활한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관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국민적 바람은 그거잖아요. 네. 내가 택배 요금을 더 부담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네. 소비자가 더 부담하더라도 택배 기사들이 제대로 과로하지 않고 노동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그 과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류 작업에 들어갔는데 새벽 5시 출근해서 11시까지 10시까지 9시까지 분류 작업하고 출발을 하는데 분류 작업은 또 비용이 안 들어갔다면서요. 그동안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결국은 택배 기사의 공짜 노동을 없애자고 하니까 공짜 노동 했던 거 없애니까 수입을 줄이자. 이렇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합의 기구에서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보는데 어떨지 좀 지켜봐야 오늘 밤 되겠네요. 늦게쯤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분류 작업 완전히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손을 떼는 거는 아마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